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 시작할 때 온몸을 다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나눠서 해야 되나? 뭐가 나한테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이게 운동 경험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몸이 발전하는 단계에 맞춰서 왜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부터 뭔가 운동이 좀 정체된다 싶을 때 필요한 전략까지 나한테 맞는 운동법 찾는 핵심 원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항훈련, 그러니까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 시기에는 어떤 훈련 방식이 제일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기에는 근육 자체보다는 뇌랑 신경을 먼저 훈련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신을 한 번에 운동하는 무분할 훈련이 거의 유일한 답처럼 이야기되곤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무분할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근육 크기를 키우는 것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핵심은 바로 움직임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리고 운동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에 있어요. 초반에 느껴지는 그런 힘의 증가는 대부분 신경계 적응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우리 뇌랑 신경계가 근육을 좀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가 가진 힘의 그 일부만 꺼냈을 수 있는데,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 잠자고 있던 더 많은 근육세포들을 동시에 깨우고 운동 단위 동원, 또 여러 근육들이 서로 손발을 맞춰서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 근육 간 협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실제 근육 크기는 비슷해도 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간 자전거 타는 법 처음 배울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다 그 안전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몸에 확실히 새기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리고 너무 막 거창하거나 어려운 계획보다는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루틴으로 운동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 즉 습관 형성이 장기적인 성공에 진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훈련 방식 중에서 무분할 방식이 이런 신경계 적응과 움직임 학습에 제일 유리할까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들 있잖아요. 여러 관절이나 근육을 동시에 쓰는 그 복합적인 운동들. 이런 건 사실상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기술이든 그렇듯이 그 자주 반복해서 연습해야지 빨리 능숙해지겠죠. 무분할 훈련은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전신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 덕분에 중요한 기본 운동 동작들을 매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일주일 총 운동량이 같다면 각 근육 부위를 주 1회만 운동하는 것보다 주 2회 이상 더 자주 운동하는 게 근육 성장이나 근력 향상 모두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꾸준히 나와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막 시작해서 움직임 기술을 배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보 단계에서는 이 훈련 빈도가 중요해요. 단순히 운동량을 나누는 수단을 넘어서 움직임 학습 그 자체를 촉진시키는 핵심 도구가 되는 거죠. 아직은 좀 비효율적인 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개선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저항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이 무분할 훈련을 한다면 어떤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주 2회 또는 한 3회 운동하는 날 사이에 꼭 휴식일을 두고요. 전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루틴에는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 그리고 밀기 운동, 당기기 운동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게 좋고요. 각 운동은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세트당 반복 횟수는 한 8회에서 12회 정도를 목표로 시작을 해보세요. 이때 무게 설정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한두 번을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약간 힘들게 완료할 수 있는 무게,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 횟수를 성공적으로 채웠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운동할 때는 무게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꾸준히 적용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무분할 훈련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다음 단계인 분할 훈련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단순히 몇 달 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으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몇 가지 신호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첫 번째 신호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핵심 운동들의 자세가 무게가 점차 늘어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동할 때마다 거의 무게나 횟수를 늘릴 수 있었던 그 초반의 급격한 성장세가 좀 둔화될 때요. 주 단위로 조금씩 발전하는 양상을 보일 때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총 운동량이 점점 늘어나서 한 번의 무분할 운동 세션으로 이걸 다 소화하기가 점점 이제 버거워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시간이 막 90분 이상 길어지고 운동 후반부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느낄 때요. 이런 신호들은 이제 신경계 중심의 학습 단계를 어느 정도 통과했고 근육에 더 강한 자극, 즉 더 많은 총 훈련량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분할 훈련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시점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주요 운동 동작을 자주 반복 연습함으로써 신경계 적응이랑 기술 학습 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무분할, 즉 풀바디 훈련이 이 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 자세가 안정되고 성장 속도가 자연스럽게 좀 느려지고 더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 그때 다음 단계인 분할 훈련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 성장 경로가 되는 거죠. 입문기의 무분할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신경계 적응을 통해서 움직임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경력이 1년에서 3년 차로 접어드는 성장기에는 왜 상하체 분할로 넘어가는 게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1년 차가 넘어가면요. 운동의 목표 자체가 좀 달라져요. 처음에는 스쿼트 자세 잡고 벤치프레스 미는 동작 자체를 익히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근육 크기를 더 키우고 싶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어지죠. 근비대랑 스트렝스 증가가 주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는 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 실제 결과를 더 키우고 싶어지는 단계인 만큼 훈련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개념이 바로 총 훈련 볼륨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운동할 때 몇 세트, 몇 회 반복, 얼마의 무게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바로 그 세트 수 곱하기 반복 횟수 곱하기 사용 무게, 이걸 다 합친 게 총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장기에는 근육이 크려면 충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 충분한 자극의 양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이 총 볼륨입니다. 그럼 근육한테 너 커야 해 하고 신호를 주려면 이 총량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연구들을 보면 보통 한 근육 부위당 일주일에 한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의 볼륨을 채워주는 게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근육이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일주일에 10세트에서 20세트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이 볼륨을 예전에 하던 무분할 방식, 즉 전신 운동으로는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온몸 근육을 다 하려다 보면 부위별로 10세트씩만 채우려 해도 총 세트 수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한 번 운동하는데 시간이 막 90분 넘어가고 2시간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운동 후반부로 가면 당연히 지치잖아요. 그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도 제대로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하고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그냥 팔만 까딱까딱 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낮은 품질로 수행되는 세트들을 정크 볼륨이라고 불러요.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근육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상하체 분할입니다. 운동하는 날을 상체 위주로 하는 날, 하체 위주로 하는 날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상체를 하고 화요일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렇게 하체를 하는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좋은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운동할 때 특정 부위에 더 많은 운동량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체 하는 날은 상체에만 집중하니까 무분할 때보다 상체 운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나 집중력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 아까 말한 목표 볼륨, 주당 10세트에서 20세트를 제대로 된 품질로 채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볼륨을 늘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많은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주 2회 운동 빈도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주 4일 운동한다고 하면 월요일 상체, 화요일 하체, 수요일 쉬고 목요일 상체, 금요일 하체 이렇게 하면 각 부위를 일주일에 정확히 2번씩 운동하게 되죠. 이렇게 각 부위를 일주일에 정확히 2번씩 운동하는 게 왜 좋냐면요.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그걸 회복하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데 이틀에서 한 4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주 2회의 빈도가 이 사이클에 가장 잘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해도 회복이 안 되고 너무 뜸해도 자극이 부족할 수 있는데 주 2회가 딱 적절하다는 거죠. 최적의 자극과 회복 주기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해서 다음 운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상체 운동을 했으면 내일 하체 운동하는 동안 상체 근육은 푹 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쉬어주면 근육 회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다음번 상체 운동을 할 때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지죠. 결국 아까 말한 정크 볼륨을 줄이고 훈련의 전반적인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 경력이 쌓이면서 몸이 성장하는 원리 자체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련 방법도 진화해야 되는 거죠. 처음 1년은 신경계가 적응하면서 움직임을 학습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성장기에는 근육의 직접적인 부하, 즉 볼륨을 충분히 줘야 성장이 일어나는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체 분할은 그 늘어난 볼륨 요구량을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성과 회복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경력 1년에서 한 3년차 성장기 분들에게 왜 상체랑 하체를 나누는 게 좋은지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 훈련 경력이 3년을 넘어서는 분들한테는 왜 푸시풀 레그 분할 방식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년차가 넘어가면요, 사실 근육 성장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정교하고 또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게 돼요. 이 시기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성장에 필요한 그 높은 훈련량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쌓이는 아주 극심한 피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전체 근육을 키우는 걸 넘어서서 특정 약점 부위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도 중요해지고요. 이렇게 훈련량이 많아지면 상체, 하체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그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상체 훈련하는 날, 해야 할 운동 종류가 많고 양도 많아지니까 훈련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피로가 너무 쌓여서 회복이 더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푸시풀 레그 분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운동 기능을 기준으로 근육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푸시, 그러니까 미는 동작에 쓰이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하루에 하고요. 풀, 즉 당기는 동작에 쓰는 등이나 이두근을 다른 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그, 하체 전체를 또 다른 날에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미는 근육, 당기는 근육, 그리고 하체로 나누는 그 푸시풀 레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훈련량을 충분히 가져가면서도 회복과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로 근육들을 좀 논리적으로 묶어서 훈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같은 미는 운동을 할 때 협력근인 어깨나 삼두근이 같이 쓰이잖아요. 이걸 같은 날 훈련하니까 다른 날 훈련 때문에 특정 근육이 미리 지쳐있는 그런 비효율을 줄일 수 있죠. 둘째는 각 부위를 더 자주 그리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주 6일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푸시풀 레그 하고 하루 쉬고 다시 푸시풀 레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모든 부위를 일주일에 2번씩 훈련하면서도 하루 훈련 시간이 적절하게 유지돼요. 이렇게 하면 상하체 분할을 할 때 상체 운동날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셋째, 피로 관리가 더 수월해져요. 상체 운동을 미는 날과 당기는 날로 나누니까 하루 세션의 부담 자체가 줄어들죠. 그래서 전반적인 회복에도 유리하고 매번 훈련할 때마다 더 높은 질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만 나누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특히 훈련의 양, 그 볼륨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근육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양인 그 최소 유효 볼륨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요. 그러다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 회복 가능 볼륨에 가까워진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양을 줄여서 쉬는 기간, 디로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 2회 돌아오는 푸시풀 레그 사이클은 좀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이클은 좀 더 힘, 즉 근력에 초점을 맞춰서 저반복 고중량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사이클은 근육 크기, 즉 근비대에 초점을 맞춰서 중간 반복수 위주로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디로드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보통 한 4주에서 8주 훈련하고 한 번씩은 계획된 디로드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그동안 쌓인 피로를 싹 풀어주고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다음 훈련 단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주 6일 푸시풀 레그 훈련을 한다는 건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훈련이 정말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훈련량을 꾸준히 소화하고 계속 발전하려면 훈련 외적인 요소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하루에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푹 자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높은 훈련량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운동선수처럼 생활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단계라고 봐야죠. 이렇게 운동 분할법을 성장 경로에 맞춰 바꿔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단계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훈련 빈도나 총 운동량, 그러니까 볼륨이나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속도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분할법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 단계를 평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속도예요. 이게 현재 우리 몸이 훈련 자극에 얼마나 잘, 그리고 빨리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문자는 운동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무게나 횟수를 늘리는 게 가능해요. 거의 매번 갈 때마다 발전이 느껴지는 시기죠. 중급자는 이게 주 단위로 성장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바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좀 나아졌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상급자가 되면 성장이 훨씬 느려져서요. 몇 주나 또는 몇 달 단위의 긴 계획 안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매주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건 좀 어려워요. 성장 속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으로는 객관적인 근력 수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주요 운동에서 자기 체중 대비 어느 정도 무게를 다루는지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예를 들어보자면 남성 기준으로 스쿼트를 자기 체중의 한 1.25배 미만으로 하면 입문자, 1.25배에서 1.75배 사이면 중급자, 그리고 한 1.75배를 넘어서면 상급자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가장 흔하면서도 성장을 제일 방해하는 실수는 자기 현재 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경험이 많은 상급자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특히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특정 근육 부위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대신 아주 많은 양으로 몰아서 운동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첫째로는 올바른 운동 자세를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초반에 기술을 배우는 게 느려지고요. 둘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기보다는 그냥 지치기만 하는, 이걸 정크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쌓이기 쉽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운동량은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쓰고 나머지 기회는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최고의 운동 분할법이란 건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분할법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이 분할법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잘 맞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신경계에 적응하고 움직임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입문자에게는 무분할 방식이 유리하고요. 늘어난 운동량을 효과적으로 소화하면서 근성장을 잘 이끌어야 하는 중급자에게는 상하체 분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의 운동량을 감당하면서 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급자에게는 푸시풀 레그 분할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